67세 이후 여행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처음 들으면 황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한데 왜?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여행을 떠났다 큰 위험을 겪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슬픈 이야기지만 60대인 제 지인의 가까운 친구가 남미로 여행 후 한국으로 돌아와 얼마 가지 않아 세상을 떠난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행 전 그 친구는 아주 건강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행은 생각보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고 해외로 간다면 시차도 달라지기 때문에 몸 컨디션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거나 머리가 핑 돌면서 어지러움을 느낀 적. 예전엔 쉽게 넘겼던 일들이 이제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69세 강현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젊었을 때부터 여행을 정말 좋아하셨던 분인데요. 남편과 함께 시간이 날 때마다 여행을 해 30개국을 넘게 다녔을 정도로 해외여행을 즐겨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도 각자의 삶에 바쁘다 보니 혼자 유럽 패키지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녀는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문제없겠지라며 여행을 떠났죠.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 그녀는 크나큰 후회를 하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67세 이후 여행이 위험할 수 있는 이유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녀는 출발 전부터 가벼운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여행 준비 때문에 조금 무리했나?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죠. 하지만 여행 첫날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공항에서 짐을 끌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고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이왕 온 여행, 신나게 즐겨야지라는 마음으로 일정을 강행했습니다. 패키지 여행이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스케줄대로 무리해서 관광지를 돌아다녔고 밤이 되자 온몸이 쑤시고 열이 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감기 기운이 있나? 약국을 가야 하나? 고민했지만 여행지에서 병원을 찾는 건 귀찮은 일이었고 곧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창 관광지를 걷던 중 갑자기 머리가 핑 돌고 눈앞이 흐려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주변 관광객들이 놀라서 다가왔고 같은 팀에 있던 젊은 여행객이 급히 부축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순간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흐르는데 몸을 가누기가 어려웠습니다. 분명 아침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른 뒤 겨우 몸을 일으켰지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전 같지 않구나. 이렇게 쉽게 무너지다니. 하지만 아직 여행 일정은 남아 있었고 현자 씨는 조금만 더 조심하면 괜찮을 거야라고 자신을 다독이며 여행을 이어갔죠. 그러나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졌습니다. 어딘가 어지럽고 정신이 흐릿했죠.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고 순간적으로 다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이러다 다치면 어쩌지? 여기서 혼자 쓰러지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제야 그녀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건강을 과신하면 안 되는 거였어.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이렇게 쉽게 지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작은 피로도 쉽게 쌓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 있죠. 그녀는 여행 후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병원에 갔습니다.
그날의 어지럼증은 혈압이 갑자기 급상승하면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었지만 여행 중 긴 이동과 피로가 쌓이며 혈압이 크게 오르고 탈수 증상까지 겹친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더 심하게 쓰러졌다면 여행지에서 응급실을 찾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작은 무리가 쌓이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둘째, 낯선 환경에서의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과 반사신경이 젊을 때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여행지에서는 모두 익숙하지 않은 길을 걸어야 하고 예상치 못한 지형을 만나는 일도 많죠. 강연자 씨도 결국 여행 중 미끄러운 돌길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방 균형을 잡았겠지만 순간적으로 몸이 따라주지 않았죠. 넘어지는 순간 바닥에 손을 짚었는데 날카로운 돌 때문에 손바닥이 긁히고 피가 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관광객들이 다가와 티슈를 건네줬고 가까운 곳에 있던 가이드가 급히 응급처치를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이게 손이 아니라 허리였다면, 다리가 부러졌다면, 여기서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했다면, 한 번의 작은 실수가 노년기에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녀가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만약 골절이라도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노년기에 뼈가 부러지면 회복이 오래 걸리고 심지어 거동이 불편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여행지의 도로와 인도 상태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거나 계단이 좁고 가파른 경우도 많습니다. 밤에는 가로등이 부족해 발을 헛디디기 쉽고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균형을 잃고 넘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짐이 많거나 피곤이 쌓였을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언어 장벽이 있고 긴급 상황 대응이 어렵습니다. 여행 중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사고가 났을 때 언어 장벽이 큰 문제가 됩니다. 강연자 씨도 손을 다친 후 약국을 찾아야 했지만 유럽에서는 영어조차 잘 통하지 않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우여곡절 끝에 약국을 찾았지만 약사와의 소통이 쉽지 않았습니다. 손짓 발짓으로 겨우 연고를 사긴 했지만 사용법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만약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의사에게 정확한 증상을 설명하기 어렵고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행자 보험이 있어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를 위해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언어 장벽이 있으면 쉽지 않죠. 게다가 병원 진료를 보려면 예약 시스템을 이해해야 하고 진료비 결제 방식도 한국과 달라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보통 병원을 방문하려면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하는데 이를 모르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또 응급실 진료비가 매우 비싸서 보험이 없으면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클론 구준엽 씨의 아내이자 대만 유명 배우인 서희원 씨가 일본으로 가족여행을 갔다가 급성 독감과 폐렴이 왔었는데 병원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던 슬픈 뉴스가 있었죠. 이처럼 해외여행에서는 병원 가기가 쉽지 않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행 전 기본적인 응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을 미리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두통이 있어요. 배가 아파요. 이 약을 하루에 몇 번 먹어야 하나요? 같은 문장을 현지 언어로 메모해 두거나 번역 앱을 미리 깔아두고 번역 앱 사용법을 익혀가면 좋습니다. 또 여행자 보험 가입 시 해외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보험 상품은 한국어 상담이 가능한 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를 활용하면 현지 병원에서 의사소통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한국어가 가능한 병원이 있는지 미리 조사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부 대도시에는 한국인 의사가 있는 병원이 있거나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미리 이러한 정보를 파악하고 가면 긴급 상황 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넷째, 보통 패키지 여행의 무리한 여행 일정은 위험합니다. 패키지 여행은 일반적으로 빠듯한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동이 많고 하루에 여러 관광지를 방문해야 하죠. 젊었을 때는 문제없던 일정이 나이가 들수록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강연자 씨도 이번 여행에서 그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첫날부터 일정이 꽉 차 있었어요. 새벽에 공항으로 출발해 장시간 비행을 마치고도 바로 관광이 시작됐죠. 호텔에서 잠깐 짐만 풀고는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거리를 걸어야 했고 식사 시간도 일정에 맞춰 제한적이었습니다. 낮에는 관광지에서 구경하느라 바빴고 저녁에는 다음 날 일찍 출발해야 하니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무리한 일정이 계속되다 보니 그녀는 피로가 많이 쌓였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일찍 이동해야 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원래는 여유롭게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습관이었는데 여행 중에는 새벽같이 일어나 씻고 짐을 챙기고 정해진 시간에 호텔을 나와야 했어요. 게다가 패키지 여행이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움직여야 해서 늦게 나가면 민폐가 될까봐 신경이 쓰였죠. 또한 그녀는 식사 시간에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패키지 여행에서는 정해진 식당에서 한정된 시간 안에 식사를 마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천천히 씹어 먹으며 소화시키는 습관이 있었지만 여행 중에는 빨리 먹고 이동해야 했어요. 게다가 서양식 음식이 낯설고 짠 음식이 많아 입맛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자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 고생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그녀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죠. 여행은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여행은 마치 체력 시험 같았어. 유럽의 아름다운 풍경을 본 건 좋았지만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충분히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섯째, 긴 비행과 시차를 적응하기 힘듭니다. 유럽이나 미주는 기본적으로 장시간 비행이 필요합니다. 10시간이 넘는 비행은 젊은 사람도 피곤하지만 노년층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비행 중 혈전이 생길 위험도 커지고 시차 적응이 어려워 컨디션이 쉽게 무너집니다. 강연자 씨도 유럽 여행을 가면서 긴 비행이 젊었을 때보다 더 힘들 줄 몰랐습니다. 출발 전에는 설레었지만 막상 비행기에 타니 좁은 좌석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죠. 처음 몇 시간은 괜찮았지만 점점 허리와 다리가 저리고 온몸이 뻐근해졌습니다. 옆 좌석에도 다른 승객이 있어 마음대로 자세를 바꾸기도 힘들었고 통로 쪽에 앉지 않아 화장실을 갈 때마다 눈치를 봐야 했죠. 또 비행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리가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편이었는데 좁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다 보니 증상이 더 심해졌어요. 기내에서 물을 자주 마시고 스트레칭을 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피로가 누적돼 움직이기도 귀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여행 내내 시차 적응은 큰 문제였습니다. 밤이 되어도 한국 시간에 맞춰 몸이 반응하다 보니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한밤중에 깼다가 다시 잠들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낮에는 피곤해서 졸리지만 일정 때문에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결국 여행 막바지에는 컨디션이 완전히 무너졌고
입맛도 떨어져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장시간 비행과 시차 적응 문제는 노년층 여행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내에서 혈액순환을 돕는 운동을 자주 해주세요. 스트레칭을 하고 가벼운 발목 돌리기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또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혈전이 생길 위험이 있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카페인이 든 음료나 알코올은 피하세요. 수분 부족은 피로를 가중시킵니다. 또 비행 전날은 무조건 휴식을 취하세요. 미리 몸을 쉬게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는 이번 여행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처럼 무턱대고 떠나선 안 된다는 걸요. 물론 여행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를 제대로 체크하고 나이에 따라 준비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0대에도 여행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따뜻한 지혜였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